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9일 최병무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 문제에 대한 협조를 구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예산을 면밀히 살펴본 뒤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죠. 국무회의에서 이 관련 예산 예비비죠. 496억 원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면밀히 검토하는데 좀 뭐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그 면밀히 검토라는 게 뭐 성의가 있으면 쉽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단순한 립 서비스였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면 처리해 줄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임시국무회의라도 열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건 뭐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최소한도의 협조 모습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청와대 이전 문제의 핵심은요, 저는 두 가지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현재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준다, 청와대 개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중에 청와대를 개방하는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사실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에 별로 물어본 적이 없고, 그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만 물어보니까 용산 이전 문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러지 말고 그 청와대를 개방하는 경제적 효과, 이것도 좀 추산했으면 어떻겠느냐 아마 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문체부 산하에다가 그걸 맡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를 받은 모양인데, 뭐 일부 그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과연 이 논란은 오늘도 국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야 뭐 이제 원래부터 광화문 시대라는 그 공약대로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광화문 정부 세종청사나 외교부 청사 이쪽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그러면은 이제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 경호상의 불편, 그 다음에 시민 불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전 뭐 경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거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이제 얘기한 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더군요. 거기서 이제 보고했는데 이런 겁니다. 보고한 내용, 경제적 효과, 인근 상권. 그러니까 청와대가 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가는 거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면 청와대 인근에 뭐 삼청동, 효자동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뭐 팔판동 뭐 이런데 그 인근에 상권이 활기를 띈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연간 1,490억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연간 한 565억 원쯤 된다. 글쎄, 뭐 끝에 자가 뭐 5억 원까지 이렇게 똑 떨어지게 과연 추산을 할 수 있는가 저도 의문이긴 한데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고용은 연간 1,270명이 늘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경복궁 방문객이 연간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걸 대입해서, 그러니까 경복궁과 청와대가 워낙 가까우니까 붙어 있죠. 붙어 있다 보니까 이걸 대비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추산한 수치다. 이렇게 이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밝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은 제외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황희 문체부 장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죠. 오늘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수위에서 요청이 있었고,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경복궁을 관람하는 관광객 수나 그런 것들을 추정한 것 같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에서 추산한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민주당 소속이니까 뭐 그랬겠죠. 아무래도 의문을 제기했고요. 여기에 이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더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체부의 노하우나 정책이 있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처럼 부실하게 부한해동 정책을 발표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거나 호도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인가 뭐 이곳의 그 소위 추산 능력, 그 다음에 추산 결과 이런 것들을 직접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과 청와대를 연계한 경제 효과가 2천억 원을 유발한다는 분석은 상상하기 어렵다. 지금도 경호 인력을 투입해 청와대를 예약 관광하고 있다. 경호 인력이 빠지면 향후 유지 인원을 뽑고 하려면 비용이 추가로 든다. 국가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와대를 이제 5월 10일 날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개방하면 청와대는 이제 누구든지 다 방문해서 뭐 특별히 무슨 뭐 비용을 받을지는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경복궁 관람객한테 비용을 청구하듯이 입장료 이런 거, 입장료를 낼지 아니면 완전히 개방해서 그냥 공원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뭐 확정된 건 없으니까요. 그러나 경복궁을 연간 방문하는 사람이 300만 명이라면 경복궁을 가는 사람은 청와대를 저는 반드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뭐 이번 주말에 경복궁이나 한번 가보자 라고 했다면 경복궁을 갔다가 청와대를 가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경복궁을 보러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청와대 개방이라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청와대를 한번 구경하자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만 해도 청와대 저는 뭐 한 두어 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물론 들어가도 그 안쪽에 뭐 관저라든가 이런 데까지는 못 들어가 봤거든요. 뭐 영빈관까지도 못 들어가 봤고요. 제가 들어가 본 거는 그 여민관이라는 비서실, 그 다음에 그 영빈관, 그리고 본관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 옆에 그 무슨 뭐 조그만 소연회장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뭐 관저라든가 그 주변 상춘제라든가 여기는 못 들어가 봤거든요. 저희처럼 기자를 했던 사람들도 거기를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일반인들은 한 번쯤 뭐 구경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요, 뭐 그로 인해서 그런 사람 거기 가서 하려면 또 그 주변에 가서 뭐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저런 뭐 차량도 뭐 가야 될 것이고 뭐 이런저런 해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청와대와 경복궁을 패키지로 이렇게 그 관광을 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경복궁보다는 청와대를 구경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라는 사람은 뭐 거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는데 무슨 비용이 드나요? 뭐 청소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물론 관람료를 징수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유지 뭐 관리하는데 좀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거는 관람료나 아니면 국민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청와대를 눈으로 보고 즐기는 그 효과에 비하면 정말 일부분의 얘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트집 잡으려는 거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뭐 청와대 관람, 저도 사실은 지방에 있는 많은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청와대 어떻게 가느냐 하는데 그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어쩌고 저쩌고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줄 서서 대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아무런 감안 안 하고 지금도 뭐 경호 인력이 뭐 충분히 한다? 이거는요 가려고 하는 수요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개방이 이루어지면 청와대의 그 관람객도 늘어날 뿐더러 그 다음에 북악산도 같이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산 지금 등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산 등산하는 사람도 연간 수백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산과 북악산 내지는 북악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가다가 또 청와대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북악산으로 해서 뭐 이렇게 등산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주변을 오가게 될 것이다. 그게 5월 10일부터 당장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제가 보건대는 이 문체부 산하기관이 추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관광객 내지는 등산객이 몰릴 거라고 보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쓰고 뭐 경제적 효과가 어떠냐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뭐 그 추산할 능력이 저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저는 청와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계천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지금 청계천 한번 가보시죠.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산책도 하고 뭐 앉아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구경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청와대는 청계천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관람객, 관광객을 불러올 것이고요. 저희도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에 그 뭐 대통령궁이라고 부르는 곳이나 아니면 외국에 뭐 대통령이 사는 뭐 관저나 뭐 이런 게 외국에는 이제 길가에 미국 백악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백악관 구경 가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물론 그 백악관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보면. 자, 그렇게 따지면 청와대 관람 또는 청와대 개방이라는 거에 상징성을 떠나서도 저는 청와대 개방의 그 실질적인 경제 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하면 개방하고 나서 한 20일 만에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 한번 가볼 생각도 있고요. 그 녹지원이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이라는 녹지원. 물론 지금은 뭐 열심히 청와대 사람들이 이제 조경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방하면 빨리 가봐야 그 정말 잘 갖춰진 녹지원, 상춘제, 뭐 지금 산수유꽃 피었다는데 뭐 그런 데 가서 청와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역대 대통령이 엊그제까지 살던 그곳을 빨리 보고 싶다 하는 게 저는 수요자들,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체부 산하기관이 뭐 이렇게 된 이런저런 추산한 경제적 효과 뭐 이게 뭐 사실 뭐 2천억이 넘을지 뭐 1,000억이 될지 3천억이 될지는 뭐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청와대를 한번 보고 싶다는 사람은 제가 주변에서 느끼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청와대 개방 효과는 적어도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추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저런 연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징성을 빼고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5월 10일 이후에 청와대 구경 가자 아마 이런 신드롬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누구 말이 맞는가? 한번 5월 10일 넘어서 한번 지켜봐 주시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추산치가 맞는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 민주당 의원의 뭐 상상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발언 이것이 맞는가? 아니면 제 얘기가 맞는가? 한번 5월 10일 이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